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자, 오늘 부동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형님들 부동산 지금 걱정되죠? 걱정도 되고 지금 뭐 1주택자도 보유세 낸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10억 아니면 15억 뭐 이것도 아직 뭐 아리송하고 뭐 들리는 소문엔 6억 이상이라는 소리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자가를 전세로 주고 본인들이 다른 데 가서 전세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서민들이란 말이야. 왜? 집 2개 살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 전세 주고 다른 데 가서 전세 사는 거야. 애들 학교, 직장 때문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이런 서민들에게 정세하는 거잖아 이거. 자, 저는 오늘 형님들에게 이 1가구 1주택 관련해서 저는 형님들에게 1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유세를 매긴다 안 매긴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정세고, 이재명은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 살림살이를 정세를 안 하면은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가기 힘듭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1월 달인데 벌써 추경 만지작거리고 있대요. 이제 형님 대한민국 빚덩이에 앉게 됩니다. 자, 그걸 자기 지역구 예산, 쪽지 예산 다 해주면은 국민의힘에서는 해볼래 하면서 또 민주당에 손 들어주죠. 이 새끼들 똑같은 새끼들이라니까. 근데 얘네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이 지역구에 예산을 가져다 주면은 지역민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그 좋아할 일이 아니지. 그거 옛날에 쌍팔년도 때고. 여러분, 제가 돈 가져왔습니다. 정부 돈 가져왔습니다. 그거 우리 다 세금이잖아. 아니, 세금을 그냥 막 쓰는 거야. 딱히 뭐 할 것도 없는데 예산 따가와서 뭐해? 그냥 뿌리는 거지. 지금 전라도가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 전라도는 예산 가져와서 뭐 하고 있어요? 무슨 지원금 해가지고 30만 원, 40만 원씩 막 뿌리고 있죠. 지방선거 앞두고. 이 새끼 미쳤어. 이래놓고 물가 오른다고 지랄하고 있어요. 돌대가 새끼들. 1분 만에 친 이유가 있다니까. 자, 물가 오른대. 물가 오르니까 돈 달래. 월급 올려달래. 월급과 물가에 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오는 이유가 경제학지에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사는 게 아니죠. 이 지구에. 많은 해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 그럼 그 나라들의 임금 체계와 그 나라들의 GDP, 생산량, 생산 성장률, 경제 성장률, 교육, 인프라 이 모든 게 경제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형님들은 물가가 먼저 오를 거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부동산이 꿈틀댑니다. 부동산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해요. 꿈틀꿈틀합니다. 그렇지만 물가는 바로 숫자기 때문에 물가는 바로 탁 올라버려요. 물론 6개월 정도 걸리지만. 하지만 부동산은 한두 달 안에 꿈틀꿈틀합니다. 하지만 꿈틀꿈틀을 오래 할 뿐이에요. 간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지 얘네들이 망설이다가 살 수 있는 적전선.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부동산은요, 항상 현대자동차의 저 금속노조의 임금이 오르면은요, 항상 부동산은 꿈틀댔습니다. 자, 울산의 금속노조들이 임금이 오르는데 왜 강남 집값이 꿈틀대죠?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울산이 시작이기 때문에. 자, 금속노조의 임금 인상이 올라가면은요,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임금 인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임금 인상은 울산에 시작되고 부동산은 서울서 시작하고 강남 집값 상승은 전국의 부동산 상승의 시발점이죠. 출발입니다. 울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의 임금 인상은 전국에 있는 모든 생산지, 근로자들 임금 인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는 부동산, 물가, 임금, 그리고 교육, 인프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 모든 게 하나만 삐끗 해버리면은 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가 끊겨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로 인해서 착착착착착착 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각자 지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같이 모든 시스템이 균형이 깨져버려요. 자, 많은 일찍 형님들은 이재명이 부동산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잡혔습니까? 안 잡히죠. 이재명의 목적은 부동산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의 목적을 알아야 돼. 얘네들은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쇼하는 거예요. 부동산 잡을 생각 없습니다. 왜?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면은 얼마든지
지금 그린벨트 풀어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 사실 우리나라에 그린벨트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린벨트 너무 많다고. 좀 풀어도 돼요. 근데 왜 그린벨트에 그렇게 집착하는지를 모르겠네.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아세요? 그린벨트를 풀어버리면은 그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거든. 그러면은 그린벨트를 언제 푸느냐? 자기네들이 그린벨트 땅을 많이 사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린벨트를 풀죠. 근데 그 땅을 자기네들이 가지질 못한다? 그럼 안 풀어요. 이거 공식이잖아. 자, 이재명은 부동산을 잡는다가 아니고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실에 다주택자야. 강남 상구에 다 집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떨어지면 대통령실에 있는 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대한민국의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로 압박을 한다는 거는 집 다 팔아라는 소리예요. 집을 다 팔면 어찌 됩니까? 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집을 한 채씩만 가지고 있다. 월세라는 게 나옵니까? 그러면은 전세가 나와요. 일찍 들은 잘 듣습니다. 월세가 나옵니까? 그럼 안 나오죠. 왜? 내가 살 집인데 내가 살아야지. 1가구 1주택이면 내가 살아야지. 세를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전세, 월세, 물량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일찍이들은 어떡하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냐? 아니죠.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기업형 부동산 임대업이 생겨날 겁니다. 잘 들으세요. 기업형 부동산 임대업이 성행하게 될 건데 이 기업형 부동산 임대업은 뭐냐? 법인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그 지은 아파트를 임대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시공사는 예를 들어서 GS건설이 하고 그걸 운영 관리하는 업체는 부동산 임대 주식회사.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갑니까? 이제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건설회사와 그거를 건설회사가 지은 아파트를 리스로 임대를 해서 그 임대받은 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에게 월세를 받고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재임대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기업형 부동산 임대업이랍니다. 이 수익은 전부 다 중국으로 가는 돈이에요.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 자, 지금 월세 150만 원 이거 가지고 난리 났죠. 그런데도 일찍이들은 아직까지 이재명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주들을 욕하고 있어요. 간단한 논리예요. 누군가는 돈을 벌면은 누군가는 돈을 잃는 구조로 했죠. 주식은. 부동산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1인 1가구면은 저거 대출받아서 집을 사든지 안 그러면은 월세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돼. 그러면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는 개인은 임대업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보유세로 때려버리고 그리고 부담을 주고 근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들한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월세가 비싸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기업형, 즉 리스 형식의 관리 업체가 들어와서 건설해놓은 아파트를 자기네들이 총관리를 한다. 쉽게 말하면 쿠팡 물류회사를 특정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서 그 부동산 회사에서 그 물류센터를 매수를 하고 쿠팡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자, 만약에 그게 한국 자본이 그렇게 한다면은 한국 정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감당 못 합니다. 여기서 더 재미난 이야기 해줘요. 자, 강남 상구, 서초, 송파, 강남.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서초, 송파, 강남에 어떤 아파트가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그걸 분양가보다 높은 중국 임대 사업자가 그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월세를 엄청 싸게 때려버리면 거기에 온갖 일찍 거지들이 다 들어오겠죠. 임대 아파트 임대비보다 더 싸게 때려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보수 지지층이 강한 그런 곳의 아파트들을 좋게 지어가지고 아주 싼 값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평에 보증금 5천에 달세 월세 100만 원 개꿀 아니냐? 강남에서 보증금 5천만 원만 있으면 월세 100만 원에 강남 아파트에 살 수 있어. 전라도 거지 전부 다 그냥 트랙터 끌고 배 타고 기차 타고 다 올라올 거 아니야. 그걸 무서워해야 된다고 형님들이 지금 임대 아파트 그 임대 아파트는 형님 정말 그거는 단순한 생각이야. 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토부 아니 LH가 돈 벌어서 좋은 거잖아. 우리나라 공기업이. 그리고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우리 국민들의 복지나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재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 누군가가 들어와서 민간업자와 짜고 그 돈을 중국이 썰어간다는 거야. 중국은 처음에 엄청나게 싼 금액에 던질 거예요. 그리고 LH가 중국 임대업자들에게 밀려가지고 휘청휘청거리고 이자도 제대로 못 내게 되고 이제는 LH 아파트들이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잖아. 그래 인기가 떨어질 거고 그리고 강남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LH는 점점 빚만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민간 아파트에 중국 자본이 들어온 임대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점점 의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 버리게 됩니다. 그게 지금 뭐다? 카카오톡. 아무리 카카오톡이 폐악질을 지겨도 이제는 카카오를 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놨어요. 직장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단톡방이 있어야 되고 카카오 단톡 그리고 세금 관련 지방세 관련 모든 게 카카오 문서로 오고 있고 이제는 카카오를 그만 쓰고 싶고 카카오에서 대놓고 개인정보를 긁어간다 해도 카카오를 탈퇴할 수 없는 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 온 거예요. 이 방식이 예전에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켰던 방법이죠. 엄청난 밀가루를 싼 가격에 러시아의 밀농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냥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그러다가 러시아의 밀농사가 박살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죠. 뒤늦게 소련은 수습을 하려고 했는데 수습이 안 되죠. 결국은 미국에게 백기를 들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지금 이재명이가 뭐 토지거래 묻고 지금 하는 게 이게 형님들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다. 중국이 바보냐고. 우리 중국 기업입니다 하고 하냐? 한국에 바지 업체 세워놓고 자기네들은 뒤에서 지분만 넣는 돈만 넣는 거야. 돈만. 형님들은 그 업체가 중국 업체인지 한국 업체인지 미국 업체인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깜깜이 업체가 되는 거야. 지금 형님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 지금 중국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형님들 그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아냅니다. 중소기업은 자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중소기업청 만드는 거야. 중국인들 들어와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쇼핑하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회사 대표가 한국 사람인데. 쉬운 예로 설명드릴게. 자, 야채 믹스를 예를 들어서 형님들 야채 믹스 많이 먹죠. 야채 믹스를 주문을 하면은 이제 안 그런 업체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꼼수를 쓰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부 양배추 등등등 전부 국산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국산을 믿고 쓰지.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만하게 건강 당근 이래가지고 당근은 중국산이야. 이런 식으로 중국산을 끼워 넣는다고. 이해 갑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거 몰라. 그냥 앞에 국산 몇 개 있는 거 보면은 국산인갑다. 아유 국산인 다에 중국산 당근 요만큼 그 2%도 안 되는 당근 그 정도 괜찮겠지.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괜찮겠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지금 부동산이 형님들 무서운 거는요. 이제 봐봐. 부동산 가격 지금 숨고르기 하다가 또 오를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를 욕하겠죠.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속으로 웃고 있죠. 왜? 이렇게 욕하고 일반인들이 서민들이 아파트를 주택을 살 수 없는 금액까지 상승하고 나면은 부담되는 금액까지 상승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한다? 그다음부터는 기업형 임대 사업으로 넘어간다. 한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 허가를 내고 법인으로 미분양이 난 특정 아파트 전체를 매수해서 이 아파트를 왜냐하면 법인 명의로 매수하는 거니까 이 아파트를 매수해서 보증금 조금 받고 보증금 한 5천에 월세 100만 원에 때려버리면은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겠냐? 수익 안 나면 그냥 털고 도망가 보면 돼. 그러면 바지 사장만 죽는 거지. 그리고 법인이잖아. 그리고 거기에 보증금 5천씩 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 부도난 거잖아. 회사가 망했어. 그럼 그 사람들 보증금 다 떼이고 법인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법인이 말소돼 버렸는데 어디다 대고 할 거야? 대포집이 되는 거야. 대포집. 대포 아파트가 된다고. 이게 기업형 부동산 사기가 되는 거야. 지금 부동산 사기 그거의 기업형이야. 합법적 부동산 사기가 된다고.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이요. 이게
형님들은 부동산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부동산은요,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조금만 꽈놔도 얼마든지 여기서 나쁜 짓 해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몰리는 거예요. 특히 기업형 부동산. 어떻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산, 아무 산이나 그거 엄청 싸게 매입해가지고 지네들이 다 분양하죠. 여기에 뭐 들어온다 바람 잡아서.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와, 정말 형님 놀랍습니다. 제 친구 중에 서울대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기업형 부동산에 23억 날렸어요. 놀랍게도 그 친구는 법을 전공한 친구예요. 그런데 23억을 털렸다니까. 그 땅은 앞으로 50년 후에도 길 하나 안 나올 땅이에요. 그걸 샀어. 기가 막힌다, 형님들. 정부가 봐보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좌우 가릴 거 없이요, 부동산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절대 형님들 부동산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리는지 아세요? 적어도 거기서 다 재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 너무 순진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꾸 무슨 임대 아파트 지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지금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집부터 빨리 팔아야 돼요. 얘네들은 근데 왜 집을 안 팔까? 더 오를 거라 보기 때문에 안 팔고 있는 거야. 간단해요, 형님들. 그럼 왜 자꾸 집값이 오르겠어요? 오르는지 알면서 오르는 정책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야. 왜?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형님들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버티라고. 버티세요, 형님들. 탈팡한 어떻게 된지 봤죠? 좌파 새끼들은 이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버티세요. 버티면은 이깁니다. 알고 하라는 거지. 당해도 알고 당해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부동산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거 예전에도 설명해 드렸죠. 한국 정치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요, 미국 정치인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미국 주식 망하는 거 봤습니까? 미국 주식 망하는 거 봤어요. 나스닥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스닥은 미국 한가운데 폭탄이 떨어져도 우상향한다고. 미국 본토에 미사일이 수십 발 수백 발 떨어져도 나스닥은 우상향합니다. 왜 그럴까? 정치인들 돈이 들어가 있거든. 얘네들이 지네 돈 줄어들면 안 되잖아. 돈이 불어야지. 한국은 정치인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이거는 좌우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들. 우파가 집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집값은 항상 우상향입니다. 천천히 오르느냐 급격하게 오르느냐의 차이죠. 첫째, 왜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이 쪼아대는데도 부동산 정리를 안 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사람의 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데이터도 있단 말이야. 이 데이터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숫자를 보고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집사람의 생각은 숫자가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숫자를 보고 움직이면 된다. 그 숫자는 뭐다? 매도 물량. 부동산의 매도 물량이 전월 대비 줄었느냐 늘었느냐. 그 매도 물량의 성격이 뭐냐? 급매냐 경매냐 공매냐. 그리고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드냐 걷어들이는 거냐 매도된 거냐. 이런 거를 분석하다 보면은 답이 그리고 길이 보입니다. 결국 뭐다? 대한민국의 중국 자본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그것도 법인이 들어올 날이 곧 머지않았다. 국민들은 비싼 집값에 더 이상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물론 단기간은 소유 가능할 거예요. 허리띠 쫄라매서. 근데 지금 어떻죠? 4050들 명예퇴직, 희망퇴직, 거기다 뭐? 그렇죠. 로봇가 현장에 투입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점점 주택의 실소비자들인 40대, 50대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한다? 앞으로 1주택 가지는 것도 힘들어진다. 그럼 이들은 다 어디로 간다? 임대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다. 그런데 임대시장에 있는 LH에서 만드는 거나 SH에서 만드는 아파트보다 더 고급 아파트, 쉽게 말하면 민간 아파트가 싼 값에 임대를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겠죠. 왜? 싸니까. 왜 싼지를 분석을 안 하죠, 한국 사람들. 양잿물도 먹으니까, 공짜면. 그렇게 해서 싼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이게 언젠가는 부동산 사기로 엄청나게 큰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부동산 사기가 터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자본이 중국 자본이면은 한국은 말 그대로 주택시장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월세와 전세, 임대료를 이제는 중국이 결정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LH의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LH는 파산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주택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LH에 한 달 하루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LH가 내야 될 하루의 이자가 거의 내가 그때 10매덕이었나? 하여튼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대한민국 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LH나 SH가 결국은 파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될 수 있다. 그걸 민주당과 이재명은 그동안 민주당이 그 작업을 해왔고 이재명이 거기에 가세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좀 더 대승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크게 넓게 보셔야 돼요. 제주도도 똑같잖아. 결국 제주도 중국에 넘겨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제주도 사람들에게 중국인들이 오면은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고 구라 존나 쳤지. 근데 그게 중국인 관광객들의 관광 수입이었나? 아니야. 우리 국민들이 제주도 가서 쓴 돈이 중국인들의 관광 수입으로 탈바꿈된 거지. 왜 제주도가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중국인들 그렇게 많이 오는데 무관세로 한국인 관광객이 30% 40%씩 줄어서 그래. 한국인들이 제주도 가면 이제 돈을 안 써. 안 가고 당연히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애초에 처음부터 중국인들이 와서 돈을 쓴 게 아니라고. 중국인들은 돈을 안 써요. 중국인들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하고 서로 컨택해가지고 관광상품을 짜고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렌트카를 이용하고. 근데 뭔 한국에 수익이 들어와 지자체에. 길거리에 똥만 늘어나는 거야 지금. 이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형님들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국 경제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 제가 분명히 짚어드릴게요. 한국 경제는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힘들어질 뿐이에요. 왜 힘들어지냐? 자, 한국이 IMF 때요. 많은 외국 자본을 투자받은 기업들이 다 떠나고요. 공장도 매각을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망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매각. 이때 당시 매각된 공장 부지들이 전부 아파트가 들었어요. 건설회사. 이때는 진짜 한국이 망했죠. 망했어요. 일으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답니다. 그런데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년 전이죠. 1년 전이구나. 1년 전에 작년 1월에 제가 형님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 했죠? 현대제철이 폐업한다고. 근데 폐업을 하는데 부지는 매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지금 약 4,000개가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작년 기준이에요. 이제 올해 발표 나면은 몇 개가 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약 4,000여 개예요. 한 4,500개 돼요. 5,000개는 안 되고. 자, 이런 4,000여 개의 회사들이 해외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 90%가 그대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거는 뭘 의미하죠? 그렇지. 돌아오기 위해서. 버린 게 아니고 돌아오기 위해서. 즉 나라가 정상화되고 노동시장이 안정이 되고 정상화가 되면 언제든지 돌아오겠다는 거.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대로 라인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기름칠하고 전기 넣고 가동시켜서 묵은 때 닦아내면은 바로 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거의 IMF 때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단 잠시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 힘든 시간을 우리는 잘 버텨야 됩니다. 그 버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리하게 내가 갖고 싶은 걸 사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는 것보다는 잠시 스톱하고 지금은 현금이나 유동성 자산에 잠시 맡겨놓는다. 자, 형님들, 저는 우리가 다 같이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잘 버티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환하게 다 같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응원해주고 일종의 군중 심리죠. 우리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우리 한국 국민의
그 특유의 DNA, 그 DNA가 우리를 서로 또 한 번 강력하게 뭉치게 할, 결속하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 명 분탕이들 빼고. 자, 오늘 점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요 존나 재밌습니다. 형님들 오늘 저녁 방송에 도파민 개 터질 겁니다. 미리 예고까지 했어요. 저 이런 거 예고 안 하는데 오늘 저녁 방송 도파민 개 터집니다.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녁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런치 브로드캐스트 끝. 멸공.